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항공지상 서비스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본 과정은 아야타의 패선저 그라운드 서비스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항 지상 운영을 위해서 공항에서의 지상 여객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취업준비생 및 현직자는 항공지상 서비스의 모든 측면, 즉 체크인, 탑승 수속, 항공권 업무, 수화물 처리 등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여객 관련 서비스의 실무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한 지식과 기술은 취업준비생이 공항 운영, 항공사 고객 서비스, 지상 핸들링 회사 등에서 필수적인 인력으로 인정받게 하며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는 공항에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공업계 내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학습 대상은 항공사 및 공항 지상직 취업준비생 및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학습자입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일단 1장은 공항과 항공 지상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학습 목표를 보면 지상 직원의 역할 및 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공항의 기능과 주요 고객,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지상 운영의 중심이 되는 7가지 주요 영역의 서비스를 습득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제선 승객 및 화물 규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상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승객이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만나는 첫인상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약과 발권을 마치고 오신 승객이 탑승 수속과 수화물 서비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여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상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직원과 업무를 상호작용해서 하는 직원은 굉장히 많은데 항공사 직원이 있죠.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사님, 그리고 정부 관련 기관이 있는데 세관, 출입국 관리소, 검역 등이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지상 직원은 승객과 수화물 운송에 필요한 국제 규정을 숙지를 해야 되고 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항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 여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승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을 하고 또는 이런 상업적인 항공 운송이나 항공기 업무보다는 항공기 운항 자체의 목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공 운송 산업에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4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 공항, 항공사, 공중, 항법 서비스, 그리고 규제기관 이렇게 4가지 기관 중에 속하는 게 공항입니다. 그리고 공항은 이렇게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에어사이드, 랜드사이드라고 해서 에어사이드는 보안구역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출입증을 폐용하는 직원이랑 그 다음에 탑승권을 소지하는 승객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출국장을 지나서 탑승 게이트까지 가죠. 그리고 이제 면세구역이라고 해서 면세점이 있는 곳을 보안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랜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공항 처음 도착해서 탑승 수속 카운터가 있는 곳이 이제 랜드사이드입니다. 항공사가 이제 공항에 필요한 6가지 주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승객 핸들링이라고 해서 여객기를 말해요. 손님이 타는 걸 여객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물 핸들링 해서 화물만 운송하는 화물기. 그리고 케이터링 서비스, 이제 기내식을 말하죠. 그리고 지상 핸들링 서비스, 활주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 서비스, 항공기 유지 보수 및 정비 서비스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사는 이제 이렇게 주요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반 시설들이 필요를 한데, 첫 번째가 이제 승객 핸들링 서비스, 그 다음에 아까 램프 서비스, 수화물 관리, 통신 및 운항 서비스, 그 다음에 화물 및 우편 서비스, 지원 서비스, 보안 서비스, 유지 보수 및 정비 서비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 기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승객 핸들링 서비스입니다. 항공사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투입을 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아타에서 만든 표준 매뉴얼인데, 체크인 절차를 보면 첫 번째가 서비스 제공자는 항공사 절차에 따라서 체크인할 때 탑승권에 각 승객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사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안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승객은 반드시 본인 탑승 수속은 본인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탑승권상 이름이랑 여권상 이름은 동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제공자는 체크인 과정에서 수화물 관련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돼요. 모든 수화물은 반드시 승객의 시연이 나타나 있는 이름표를 붙여야 되고, 그리고 수화물은 항공권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를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다른 목적지로 운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붙였던 수화물 스티커나 태그는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수화물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죽이라든지 혹은 폭발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건 당연히 항공사 측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 서비스 제공자는 항공사나 규제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내 반입 수화물의 크기와 무게, 그 다음에 수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준으로 무료 수화물 허용량은 승객 1명당 한 피스만 가능하다. 그리고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짐은 아시아나는 10kg, 대한항공 12kg로 제한한다. 그런 규정은 이제 반드시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승객 핸들링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승객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예약 발권을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예약 발권을 마치고 나오신 승객들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하시면 체크인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탑승 게이트에 도착을 하셔서 본인이 예약한 탑승구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탑승 시간이 되면 탑승을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 과정 중에 특별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가는 어린이, UM이라고 말하죠. 비동반 소아.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VIP나 비자 없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방된 승객. 네, 추방된 승객이라면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많죠. 불법, 이제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혹시 입국을 하셨거나, 혹은 비자가 만료됐는데 출국을 하지 않고 한국에 머무르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추방된 승객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램프 서비스인데, 이제 램프라는 건 활주로를 말해요. 그래서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전에 땅에 있는 시간을 이제 그라운드 타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라운드 타임 동안에 하는 모든 일을 램프 서비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짐을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내리고, 혹은 급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로드 컨트롤 및 통신 및 운항 서비스인데, 로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거죠. 그래서 차나 이제 기차랑 다르게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웨이트 앤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웨이트 앤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춰서 운항을 해야지 안전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담당팀이 별도로 있고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웨이트 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석의 경우에는 웨이트 앤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손님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근데 이제 만석이 아닐 경우가 이 웨이트 앤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웨이트 앤 밸런스를 맞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승객이 너무 앞쪽으로 배치가 많이 돼 있다. 앞쪽이 너무 밀집돼 있다. 그러면 수화물을 뒤로 로딩을 한다든지, 혹은 그것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승객을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뭐 죄송합니다만 좌석 조금 뒤로 드려도 될까요? 뭐 가운데는 비워드리겠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웨이트 앤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화물만 운송하는 게 화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화물을 일반 화물이랑 우편물을 항공기에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는 항공사가 이제 지정한 계약 지상 조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원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서비스죠. 그래서 뭐 운송업자라든지 물류팀, 청소용역과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 제공 관련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보안 서비스인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항공기는 안전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서비스는 승객이랑 수화물을 반드시 보안 서비스를 맞춰요. 그래서 터미널 건물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비행기 타고 내리고 공항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전 과정을 다 이제 보안 검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 보수 및 정비 서비스인데, 항공기는 현존하는 교통수단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말을 해요. 뭐 그만큼 사고가 많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제 또 나타나는 게 항공기 사고죠. 그래서 이런 항공기는 착륙했을 때 무조건 검사를 해요. 점검을 하죠. 그래서 정비사님이 오셔서 이 비행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규브는 적절하게 잘 채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나 이 비행기가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정비를 하고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항공규제 제정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카오라는 단체입니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카오라는 단체는 1944년에 설립된 유행 산하 기관이고요. 전 세계 민간 항공기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항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이카오에서 하는 일은 항공법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및 감독, 항공 보안 부분까지 역할을 확대를 하고요. 공항 운영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 표준 및 권유 지침을 하는 곳이 이 이카오예요. 그리고 아이아타라는 단체인데, 이 아이아타는 1945년에 설립된 항공사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총 294개의 항공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회원사가 이제 항공사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생긴 이유는 항공사를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약간 이제 매뉴얼을 통일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을 하고 효율성을 개선해서 회원들에게 도움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아타 회원 항공사는 이 아이아타의 운영 및 안전 감사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지상 직원은 이 아이아타의 지침을 숙지를 해서 승객 관리 과정을 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카오랑 아이아타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친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카오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대표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아이아타 같은 경우에는 각 항공사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과 유럽연합입니다. 아이아타 표준 및 권유 지침에 보시면 이런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패신저 서비스 컨퍼런스 레졸루션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앞에 약자만 딴 거예요. PSCRM 알아두셔야 되고요. 목표는 모든 승객 서비스에 대한 협의 결의안과 권유 지침, 그 다음에 정기적인 연례 회의에서 채택한 지침을 알리고요. 이런 이제 결의안에서는 승객 처리 방법이라든지 티켓 방법, 그 다음에 수화물 처리 방법, 그 다음에 예약,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다양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화물 서비스 매뉴얼인데 이런 매뉴얼 잘 알아두셔야 돼요. BSM, 배기지 서비스 매뉴얼. 그래서 이 매뉴얼에는 실제로 이제 수화물 처리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ISAGO라는 표준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에서는 항공사의 지상 핸들링 서비스를 관리하고 제어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및 권장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IATA 감사관은 허가 및 등록된 지상 핸들링 업체가 이러한 기준 지침을 잘 지키는지 감사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항 핸들링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IATA에서 제작을 하고요. 항공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 계약을 맺은 지상 조업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 표준 및 절차에 대한 지침으로서 앞에 설명드렸던 PSCRM을 보완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 명확한 절차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핸들링이라든지 수화물 핸들링, 화물 및 우편 서비스 핸들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항 핸들링 매뉴얼은 지상 직원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예로 출국 금지 승객 및 추반된 승객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고객 핸들링에 대한 대책, 혹은 이제 전염성, 요새 조금 문제가 많이 있죠. 이런 전염성 질병이 있는 승객을 어떤 식으로 운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